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저희 아이가 너무나 영어 리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 리딩이 될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리딩이 되려면 저는 원서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ORT 교재를 많이 쓰시던데요. 옥스포드 리딩 트리죠. 보면은 다 영어 원문으로만 다 되어 있는데요. 아이가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세이펜으로 이렇게 해서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단어 모르는 거는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문장의 뜻인지는 일단은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리딩을 공부를 하려면 외국 교재보다는 한국 교재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제 원래 집을 짓는다고 먼저 생각해 볼게요. 집을 지으려면 먼저는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설계도에 맞게 이제 자재를 구입해야겠죠. 벽돌과 시멘트와 또 여러 가지 뭐 목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재료들이 준비되면 일꾼들이 와야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야겠죠. 그리고 날씨가 또 따라줘야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도와줘서 집이라는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독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설계도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공부의 방향성과 계획이겠죠. 리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영어 고수들이 하는 말들이 나한테도 맞는 걸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라, 뭐 지름길로 가라, 그 산을 즐기면서 나무로 가라, 뭐 나무 숲으로 가라,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나한테 맞는 취향을 고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요. 저는 그래도 영어를 18년 차 가르친 영어 선생님입니다. 예. 근데 리딩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단어예요. 단어. 단어가 이제 집을 짓는 벽돌과 같은데 단어의 뜻을 모르면서 독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독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내 수준에 맞는 단어집을 하나 사시라 라고 제안드립니다. 단어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기초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18년 차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도 단어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도 단어 공부했는데 violently가 폭력적으로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격렬하게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격렬하게라는 뜻을 제가 놓쳤기 때문에 그걸 틀렸어요. 그러니까는 단어가 한 단어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문맥적 의미를 놓치면 독해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네. 해석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영어를 어렵게 공부한 아이들의 특징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의 그런 모호한 의미는 아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말 뜻이 있는 단어집으로 공부하라. 그 1이고요. 저는 영영풀이나 이런 쪽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버케브러리를 확장하려는 의미 때문에 영영풀이로 많이 보고 동의어 막 확장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런 버케브러리가 들어와 버리면 너무나 영어가 힘들어 버리고 지겨워 버리니까 그냥 단어로 접근하자. 그래서 심플한 단어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재는 픽토리 영단어 중학교도 있고 초등도 있습니다. 그 단어가 되게 그림과 더불어 나와 있는데요. 뭐 against 하면 뭐 개기네 말하면서 막 이렇게 soldier 그 군인 하면 솔저다 막 이런 식으로 웃기게 개그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좀 공부를 해 놓으면은 까먹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상암기 시켜주시고요. 단어가 일단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리딩으로 갈까요? no. 리딩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해가 돼야 문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지 어떻게 이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나?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나?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국어는 어떻습니까? 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지만 영어는 초반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주어 동사 나오니까. 근데 일단은 문법이 안 되면은 조금 문장에 있어서 어색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영문법을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그럼 독해를 하기 위해서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독해가 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독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우러진 하나의 또 다른 완성품이기 때문에 갑자기 독해로 가겠다? 이거는 베이비가 갑자기 밥을 먹겠다? 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그래머 1, 2, 3를 추천합니다. 네, 그거는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중학교 문법책,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안에 단어집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문법의 용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사 언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잘 어절이 뭐고 문장이 뭐고 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개념 파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독해도 짧게 짧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독해 맛보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법을 끝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문법까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리딩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리딩을 할 때 외국 교재를 하지 마시고요. 국산 교재 해설집이 붙어 있는 그런 교재를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밑줄을 그시고요. 그 근것을 반드시 답지로 확인을 해 보는 작업을 해야지 아이가 분명히 그걸 향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서 같은 경우는 해설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외나 선생님이 붙여 있는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집에서 혼자 해보겠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습서와 같은 느낌을 주는 독해집을 선택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능률출판사나 이런 쪽 교재가 뒤에 보면 해답지가 아주 두툼하게 붙여 있거든요. 거기 보면 독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석을 다 해보시고, 그죠? 단어 찾아가면서 다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만 꼭 찾아서 오답노트 정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틀린 문장은 내가 다시 한번 독해를 해보고 해석을 써놓고 영작해보는 것까지 하면 200점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독해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향상을 시켜야지 갑자기 내가 좋은 원서 하나 놓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독해에 이르는 방법을 많은 선생님들 좋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가 이제 제 스스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고 지금도 이제 계속 매일 2장씩의 원서를 읽고 있는데요. 네, 별로 막히는 문장 없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막히지 않네? 네, 막히지 않게 됐을 때 독해의 그 산에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